나는 어떻게 낭독을 하게 되었나? 구자형. 돌이켜보니 북텔러나 성우가 되기 훨씬 전부터 나는 낭독을 하고 있었다. 그것이 읽기로 불리든 기도로 불리든 아나운싱으로 불리든 내레이션으로 불리든 북텔링으로 불리든. 한편으로 내가 걸어온 길은 공부의 길이었다. 40년 넘게 계속 이어진. 그리고 들려주는 것, 낭독으로 사람들과 함께하려 했던 시간들이었다. 순간순간 나는 되묻는다. 지금의 나는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의 미래로 적당한가? 안 틀리고 잘 읽네. 초등학교.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겐 국민학교로 더 익숙한 그 시절의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인 걸로 기억한다. 선생님은 평소에 각종 대회를 여셨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누가 잘하나 안 틀리고 국어책 오래 읽기 대회였다. 1등한 사람에게 주어진 포상이란 게 고작 수업 끝나고 청소 안 하기 같은 것 정도였지만 다른 대회는 몰라도 이 대회만큼은 내 승부욕을 꽤 자극했던 것 같다. 아니,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좀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다. 보통 앉은 순서대로 차례가 왔지만 키가 큰 편이어서 뒷자리에 앉아있던 내가 항상 내 차례가 빨리 오길 기다렸으니까. 짠! 하고 뭔가 보여줄 각오를 다지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었다. 어떤 날은 정말 입에 오토바이가 달렸는지 4, 5페이지를 단숨에 읽어내려가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날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단 한 줄을 못 읽고 틀리기도 했으니까. 하지만 대체적으로 등수 안에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선생님이 언제부턴가 자영인 책 또박또박 잘 읽으니까 앞으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책 읽으라고 하면 네가 일어나서 읽어.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선생님을 조금 좋아했던 나로서는 그 말이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었다.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칭찬해 주신다. 이것이 내가 기억하는 최초의 낭독인 것 같다. 낭독이란 단어를 쓰기에도 겸연쩍은 안 틀리고 읽기 정도인 것 같지만 말이다. 또 어쩌면 이것이 내가 기억하는 최초의 개인 낭독 공연이었을지도 모른다. 낭독하는 이가 있고 대본이 있고 관객이 있었으니 말이다. 무엇보다 내가 이들을 향해 무언가를 잘 들려주고 싶었으니까. 잘 읽기 위해서. 잘 읽기 위해. 그리고 그 최소 조건으로 무언가를 안 틀리고 읽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는데 무엇보다도 처음 시작이 중요했다. 뭐 좀 해보려고 해도 시쳇말로 초장에 삑사리가 나면 시작도 해보기 전에 끝이 나는 어이없는 상황이 가끔 발생하곤 했기 때문이다. 긴장 때문일까? 평상시엔 아무 이상도 없는데 막상 딱 시작하면서 털수는 어제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초장에 재 뿌리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다. 기껏 뒷부분까지 다 미리 읽어서 준비했는데 몇 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 언제부턴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우선 마음이 편안해야 했다. 그렇다. 평정심, 마음의 평화, 피스.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열나 잘한다. 우리 반에서 내가 제일 잘한다. 다들 후졌다. 그리고 선생님도 날 응원한다. 아니, 날 좋아하신다. 날 사랑? 어? 마음의 평화 말고도 입에 기름칠을 쳐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다. 입이 뻑뻑하면 잘 돌아가지 않는다. 어대대대 하다가 바보같이 에? 이게 아닌데?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렇다. 기름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친구들 노는데 혼자 소리내서 책을 읽어볼 수도 없고. 그리고 평상시에 나는 말수가 많은 편도 아니었다. 그래서 그다지 미리 워밍업을 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면 낭독 직전이라도? 그래서 낭독 바로 직전. 내 차례가 오기 바로 전에 그냥 입을 크게 벌렸다. 부끄러우니까 입을 가리고 혀도 길게 빼보고 돌려도 보고. 나는 요즘 발성훈련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발성, 조음기관 신체 스트레칭을 이미 그 시절에 독학으로 시행하고 있었던 것인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우쳤던 것인가? 혹시 뭐 필요가 방법을 낳는 법이니까. 다음으로 겉으로 잘 읽으려면 속으로 잘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됐다. 낭독할 때의 그 글은 내 말, 내 글이 아니다. 내 말이 아니라서 말뜻을 잘 모르면 잘 읽을 수가 없다. 아니, 소리로는 나오는데 그건 그냥 소리지 말이 아니다. 말뜻을 모르고 읽는 대표적인 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와 같은 잘못된 띄어읽기의 경우였다. 속으로 잘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주 골똘히 생각을 깊게 한 건 아니지만 책을 낭독하다 보니 점점 하나의 결론에 다다르게 됐다. 그냥 책을 많이 보면 된다. 책을 많이 읽고 또 무엇보다 같은 부분을 여러 번 보다 보면 글의 내용도 남지만 글의 틀 같은 것도 머릿속에 남는다. 그러면 심지어 처음 보는 글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문장처럼 낯설지 않고 불편하지 않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긴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어떤 경우엔 0.1초 사이로 다음 말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 나온다. 필요에 의해서 책을 많이 보게 된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책을 많이 봤는지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나는 정말 엄청나게 책을 읽었다. 정말 만화에 나오는 졸보기 안경을 쓴 공부 잘하는 학생처럼 항상 책을 끼고 살았다. 단 교과서는 아니고. 일단 엄마가 사준 100권쯤 되는 전집류. 대부분의 어린이 권장 도서는 그 안에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전집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데 신진 출판사 발간의 소년소녀 라이브러리라는 책들이었다. 나는 그 책들을 크게 노란 책과 녹색 책으로 구분했는데 노란 책들은 소공자, 소공녀, 10인의 영웅, 톰 소요의 모험, 암구루왕, 보물섬 같은 초등학생용 책들이었고 초록색 책들은 모험왕 코난, 4차원의 세계, 기암성, 검은 고양이, 007 지령번호 같은 미스터리, 추리, 모험, SF, 공포를 다룬 중학생 이상이 볼만한 책들이었다. 그래서 엄마가 녹색 책들은 나중에 중학생 돼서 보라고 다락에 숨겨뒀었다. 그런데 워낙 왕성한 독서력을 자랑했던 나는 너무나도 그 녹색 책을 읽고 싶었다. 노란 책들은 정말 100번도 더 본 것 같았으니까. 밥 먹으면서도 보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보고, 화장실에서도 보고, 정말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길을 걸어가면서도 본 것 같다. 여하튼 노란 책이 너무나도 지겨워서 녹색 책을 몰래 한 권씩 다락에서 빼서 읽었고 나중에 그 전집도 몇십 번씩 다 보고 나선 친구네 집 전집을 빌려와선 읽곤 했다. 요즘 내가 유튜브용으로 녹음하고 있는 아이디어 회관의 SF 전집류다. 그 외로도 무슨 칼라사파가 많이 들어있는 전집과 새소년인가 하는 월간지를 만드는 곳에서 나온 플루모라던가 하는 전집, 또 금성출판사인가 하는 곳에서 나온 무슨 전집. 여하튼 그 시절은 전집의 시대였고 많은 종류의 전집들이 내 주위에 가득했다. 물론 어깨동무, 새소년, 소년중앙 같은 월간지와
각종 만화책은 두말할 것 없고. 하여튼 보고 또 보고 이것저것 보고 시시때때로 보고. 그래도 성에 차지 않아 급기야 좀 무서운 형아들이 앉아서 떡볶이도 먹고 쥐포도 먹고 구름과자도 먹으면서 독서를 즐기시는 만화방, 또 다른 말로 무협지 대본소로 진출하게 됐다. 첫인상은 아, 무섭다. 였다. 일단 퀴퀴한 냄새. 요즘 같은 아늑하고 깨끗한 그런 곳이 아니었다. 바닥엔 담배꽁초, 만화책은 얼룩덜룩, 그리고 좀 칙칙한 표정의 형아들, 아저씨들. 그 사이에 껴서 무진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만화책과 무협지를 읽으면서 중고생 시절로 넘어가게 된 것 같다. 나는 어떻게 낭독을 하게 되었나? 구자형.